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정기적 성질이야. 자, 그래서 정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원자 구조예요. 이제 뭐 다들 알겠지만 원자 구조 가운데 원자 핵이 있죠. 자,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자,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원자 자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원자 자체는 중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래?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그랬죠? 오케이, 여기 이제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유전자라는 것 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야.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가 원자에 떨어져 나와 물질 내에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자에 속박된 전자, 그러니까 전자가 전기력에 의해서 원자에 속박되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 중성. 요 상태는 이 전자가 플러스에 속박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생겨.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 그렇게 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돼. 그게 자유전자예요. 자, 자유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네. 그러니까 플러스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곧 정기적 성질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자, 옆에 좀 잠깐 볼게요. 그럼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 자,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 우리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었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거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거 이온 결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거를 금속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아직 안 배웠어. 자, 근데 이렇게 금속과 결합하는 화학적 결합, 금속 결합과 같은 화학적 결합, 또는 마찰을 일으켰을 때, 두 물질 사이에 마찰을 일으켰을 때, 자, 요때 자유전자가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금속끼리 결합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두 물체 사이에 마찰을 했을 때, 우리 배웠잖아. 2학년 때 정전기, 마찰전기 배웠죠. 두 물체를 막 비비면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그게 자유전자의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자유전자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금속 결합을 하는 건 금속이거든. 그래서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전류가 어떻게 돼? 잘 흐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요거예요. 자, 정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 도체, 부도체, 반도체는 다 들어봤지, 그죠? 도체는 뭐예요? 전류 잘 흘러요. 부도체는요? 전류 안 흘려요. 반도체는요? 조건에 따라 흘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론은 뭐 때문이냐면 자유전자 때문이야. 자유전자가 많으면은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자, 그 다음에 자유전자가 없이 속박되어 있어. 원자에. 그러니까 전자가 옆으로 이동을 못하네. 그거는 부도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정 조건에서 자유전자가 생기네. 그게 반도체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전기 전도성이 도체는 높아요. 당연한 얘기죠. 전기 전도성이 높고요. 그 다음 부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낮다라고 하고, 반도체는 그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보세요. 철, 구리, 금, 니켈, 알루미늄 등 금속은 도체예요. 자, 그 다음에 고무, 유리, 종이, 플라스틱 대표적인 부도체들이 되는 거죠. 그럼 반도체는 뭐냐? 규소라든가 저마늄과 같은 14족 원소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반도체인데요. 자,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반도체야. 자, 먼저 순수 반도체야. 자, 순수 반도체. 자,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규소가 대표적인 반도체 구성 원소예요. 자, 얘는 14족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데 순수 반도체는 규소와 같이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자, 그렇게 4개인 원소로만 되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4개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4부류와 다 공유결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공유결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면은요, 자유전자가 생기기가 힘들어. 그래서 순수 반도체는요, 체크하셔야 돼. 자, 순수 반도체는요,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낮아요.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낮아요. 순수 반도체는. 자, 거의 뭐 부도체에 가까워요. 자, 왜냐면 주변에 있는 원자과 전자들이 전부 다 공유결합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별표는 여기 쳐져 있군요. 불순물 반도체예요. 자, 불순물 반도체는요,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여기 지금 도핑이라는 말 들어가 있죠. 도핑.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반도체에 좀 관심 있으면은. 순수 반도체에 도핑을 한다라는 거는 이 불순물을 첨가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애들을 집어넣는지 요게 중요해.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애를 집어넣어.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애를 집어넣어. 자, 5개인 애를 집어넣는 걸 N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네거티브 반도체야. 자,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3개짜리를 집어넣는 걸 P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 포지티브야. 그래서 포지티브 반도체, P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5개짜리를 집어넣었다고 이제 상상을 해봐.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5개야, 이는. 그럼 옆에 있는 규소랑 공유결합, 옆에 있는 규소랑 공유결합, 옆에 있는 규소랑 공유결합, 옆에 있는 규소랑 공유결합, 이렇게 되면 여기 한 개가 뭐 해버려? 남는 거예요. 얘가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자유전자가 돼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전자는 무슨 전화 띄고 있다? 마이너스 띄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전자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돼서 플러스 극으로 가. 그 다음 P형 반도체는요, 3개짜리를 원자과 전자 3개짜리 집어넣어. 그러면 Si가 이렇게 규수가 공유결합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공유결합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하나가 B죠. 자, 이렇게 빈자리, 천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빈자리가 있는 거야, 빈자리.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가 비어있다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옆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와서 채울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옆에 있던 공유결합되어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와서 얘를 채웠어.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빈자리가 되는 거죠. 또 여기 있던 전자가 이리로 와서 채웠어. 그럼 여기가 빈자리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자,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을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빈자리인 이 천공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지. 천공이 빈자리가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천공은 무슨 극 쪽으로 갈까요? 천공은 무슨 극 쪽으로 갈까요?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갈 거 아니야, 전자가. 그러니까 천공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죠. 오케이? 자, 이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예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자, 한번 밑에 개념 쏙쏙 한번 해보도록 해보자. 자, 1번에 원자핵 전기력이에요. 전자는 전기력에 의해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서로 끌어당기려는 힘이 있죠. 그게 전기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도, 부, 반. 3번에 전기 전도성. 그 다음에 5개, 3개. 질문. 없죠.
자, 그럼 반도체 소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인데 이 반도체는요 어떻게 배열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자,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전자 부품이 반도체 소자예요. 전류 제어, 신호 증폭 스위치,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 등과 같은 전기적 신호를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 그죠? 자, 이게 대부분 이제 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규소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잠깐만 볼게요. 규산형 광물에서 얻은 규소를 녹여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을 얇게 잘라서 원판으로 만든다. 이를 웨이퍼 들어본 적 있니? 뉴스 같은데 반도체 공장 나오게 되면 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서 얇게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 그게 웨이퍼인데 이 웨이퍼의 자외선으로 전자 회로를 구현하여 반도체 소자를 만들어요. 그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조건에 따라서. 자, 그런 걸 이제 반도체 소자를 만들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다이오드라는 게 나와 있어.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는요 N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결합한 거야. N형하고 P형을 결합을 했어. 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요, 체크하자.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성질. 전류를요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 오케이? 중요해. 자, 다시 옆에 보시면, 자, 교류라고 하는 거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무슨 전기 쓰고 있어? 교류 전기 써? 직류 전기 써? 집에서 너희들 저기 콘서트에 저기 코드 꽂을 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해서 꽂니? 아니죠. 이렇게 꽂든 뒤집어 꽂든 막 상관없죠, 그죠? 왜? 방향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류예요. 자, 그러면은 건전지 꽂을 때는 어떻게 꽂아?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또 보면서 제대로 꽂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걸 직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직류 개념이야. 그러면은 교류로 들어왔어. 가정으로 교류로 들어오면은요 전기구에 딱 꽂아 놓으면 전기구에서 이제 그걸 다시 이런 다이오드를 통해 가지고 직류 형태로 바꿔서 한 방향성으로 바꿔주면 돼. 그렇게 해서 전기를 써먹게 되는데, 자, 그게 해주는 게 다이오드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 이를 체크하자. 정류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류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그러면은 뭐 좀 익숙치 않지만 LED 그러면 아마 익숙할 거예요. LED 화면, LED 모니터, LED TV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 LED 같은 경우에는요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나오는 소자를 이용하는 거야. 그 소자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원소를 첨가하는지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게 돼. 그래서 LED를 빨초파를 만들어서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고 그 다음 밀집하게 만들어 가지고 TV를 만들면 그게 LED TV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개를 합친 거, 빨초파를 합친 게 화소라고 얘기를 하잖아. 화소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야. LED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체적으로 빛이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영상장치, 조명장치 쓰이고요. 그 다음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도 들어봤을 거야. LED 다음 단계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이렇게 비싼 애들은 다 저걸로 쓰죠. 자, OLED 같은 경우에는요 유기발광 다이오드예요. 유기발광 다이오드. 자, 유기물질에서 빛이 나게끔 하는 거야. 유기물질에서. 자, 이게 그 유기물질은 일반 그 반도체 물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얇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LG TV 중에 왜 이렇게 돌돌 말려 있다가 쭉 하고 올라오는 그런 TV 본 적
있죠. 자, 그게 이런 걸로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훨씬 더 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휘어지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이걸 쓰고 있어요. 우리 모니터 중에서도 이렇게 휙하고 커브형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 자, 다음 트랜지스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요 복합적으로 세 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는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자, 이걸 복합적으로 연결하게 됐을 때 증폭 작용도 하고요. 체크해. 증폭 작용하고 스위치 작용을 하게 돼. 대부분의 전자기기엔 이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트랜지스터는 다 들어가. 자, 거의 다 들어가야 돼. 왜냐면은 자, 전류가 들어왔을 때 걔네들을 증폭시키거나 그 다음에 우리 그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작용들. 여기는 전류가 어떨 땐 가고 어떨 땐 안 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런 작용을 해주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옆에 보시면 자, 증폭작용, 전류전압을 이렇게 증폭시키는 작용. 그 다음에 스위치 작용, 흐름을 제어한다라는 개념이야. 흐르냐 마냐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집적 회로. 자, 이 집적 회로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집적, 그러니까 모아놨단 얘기야. 하나의 소자에 이것저것 다 때려 넣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집적 회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위에 있는 여러 개의 소자들을 모아놨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 대표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우리 CPU는 들어봤죠, 그죠? 자, 이거로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저항을 합쳐가지고서는요, 이 안에서 계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더 이제 발전했어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까지 들어가고 거기 안에 또 메모리도 들어가고 입출력 장치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 작동을 제어하는 집적 회로가 됩니다요. 그러니까 집적 회로는 그냥 간단히 생각해요. 그냥 쑥 하고 다 집적시켜 가지고선 모아놨다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작게 만든 개념이야. 예,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물질의 전기적 성질 활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 도체 전기 전도도가 매우 커요. 그래서 주로 전기 부품이나 전기 장치를 연결하는 소재 또는 전자기기에 활용합니다. 자,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크기 때문에 뭐 전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로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쏙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부도체는요, 전기 전도도가 작죠. 그래서 전기 절연 소재로 활용이 돼요. 자, 고무, 세라믹, 유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전선의 외피로 고무 사용하고 있고, 자, 세라믹 고온을 견딜 수 있죠. 그래서 고전압 전기 분야의 절연체로 사용합니다. 우리 고압선 같은데 보면은요, 왜 이렇게 애자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전선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해놓는 동그란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이런 세라믹으로 만들어요. 고온까지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자, 유리 같은 경우에 투명도가 높아 반도체 소자가 이용된, 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화면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핸드폰 화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 보호하는데 쓰고 있고요. 자, 다음 반도체예요. 자, 반도체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양한 외부 변화에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게끔 해줘요. 온도도 달라질 수 있고 습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압력에 따라도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뭐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나 LED 등의,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약한 신호를 증폭시키는데 사용한다라는 거. 어디다 활용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자. 이게 이제 활용 예시들이야. 자, 전선은 구리로 이루어져 있는 도체와 고무로 이루어져 있는 부도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 도체가 있고요, 그 주변을 부도체가 감싸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투명 전극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손가락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손가락 자체 전류를 감지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자, 그 위에 유리가 덮여 있죠. 그거는 부도체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음 태양 전지판 같은 경우에는요. 자, 태양 전지는 반도체예요. 얘는요, 빛을 받았을 때, 빛의 자극을 받았을 때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의 자극에 의해서 전자 이동이 나타나게끔 하는 거야. 전압이 형성돼.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걔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앞을 한번 감싸줘야 되겠죠. 그래서 투명 수지로 한번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건 또 부도체에 해당되는 거죠. 자, LED 등 같은 경우에 우리 웬만한 이제 등들은 거의 다 LED 등 쓰죠. 그래서 도체로 전기를 받고 그 다음 반도체로 빛을 내는 거야. LED로. 자, 스마트 윈도우 도체로 전기를 전달한다. 스마트 윈도우. 야, 스마트 윈도우가 뭐니? 아예 만들어봤나? 스마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요, 유리창인데, 창문인데, 뭐 외부 날씨라든가 햇빛 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창문을 그 투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걸 얘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름 같은 때는 햇빛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겨울 같은 때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끔 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는 역할. 그래서 도체로서 전기 전달을 해가지고서는 그걸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 터치 장갑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자, 그 터치되는 부분 끝부분에다가 도체와 부도체가 섞인 전도성 실을 이용해 가지고선 해주는 거고요. 레이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로 레이저 빛을 만드는 거예요. 자, 빛을 쏴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하느냐? 온습도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반도체 소재가 온도, 습도 변화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라는 건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온도나 습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 변화해요. 그럼 압력 센서는요? 압력 센서는 압력에 의한 전기 전도도 변화해요. 가스 센서는요? 자, 반도체 소자 표면에 가스가 접촉했을 때 그때 전기 전도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 적외선 빛이 도달할 때 빛에 의한 전기 전도도 변화를 감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4번, 5번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자. 4번에 자, 4번에 1은 니은이죠. 2는 기억이에요. 3은 리을이고요. 4는 디귿이죠. 자, 5번은요.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큰 도체이죠. 외피로 사용되는 고무는요, 부도체를 써요. 자, 조건에 따라 전기 전도 달라지는 거 반도체죠, 반도체. 그래서 리을은 반도체예요. 됐죠? 자, 여기서 잠깐 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순수 반도체는요, 순수 반도체는 자, 14족, 즉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애들이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불순물이 없었을 때는요,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여기다가 불순물을 집어 넣어준다 그랬죠? 자, N형 반도체는 5개짜리 넣는다 그랬어요.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를 넣어요. 15족인 원소를 넣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전자가 하나 이렇게 남아 돌죠. 자유전자가 생기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 자유전자가
원자 사이를 이동해요.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개념이고요. 자, P형 반도체는 3개짜리를 넣는다 그랬어요.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를 넣게 되면은 빈자리가 생긴다 그랬죠. 자, 이 빈자리, 이걸 천곡이라고 하는데, 이 빈자리가 다른 전자가 와서 채우면은 다시 거기가 빈자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빈자리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끔 해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엔 얘네들의 뭐가 다른 거냐?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방향성이. 그죠? 자,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들은 플러스 극을 향해서 갈 거고요. P형 반도체의 천공 같은 경우에, 빈자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Q1. 자, N형 반도체 자유전자가 원자사 이동하여 전류가 그래요. P형 반도체는 전자가 빈자리를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자, 반도체 활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너희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자, 디스플레이, OLED, 터치스크린, 메모리 칩 등의 반도체 소재가 사용됐어요. 자, 지금 여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반도체죠. 터치스크린도 반도체예요. 강화유리는 부도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수라고 되어 있죠. 백금, 니켈, 도체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 리튬, 도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죠. 집적회로. 오케이. 자, 케이스, 알루미늄 케이스, 알루미늄은 도체인데 플라스틱은 부도체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고 있죠.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OLED 터치스크린 메모리의 집적회로는 반도체 소재가 사용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럼 이제 근데 문제는 여기 문제가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81쪽까지 몇 문제 안 되니까 15문제밖에 안 되네요. 81쪽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1번이에요. 3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2번에 종이 부도체죠. 3번에 플라스틱 부도체고요. 4번에 고무, 5번에 유리. 그러니까 부도체가 하나씩 껴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류가 흐르지 못해요. 자, 4번에 2번이고 5번에 5번이에요. 자, 6번에 모든 원자과 전자가 공유결합에 참여했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매우 적어서 전기전도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질문. 틀린 거 질문. 요 페이지 질문 없어요? 자, 7번에 3번, 8번에 4번이죠. 자, 9번에 5번이죠. 10번에 3번이에요. 자, 11번에 손가락 터치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11번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고요. 자, 도체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하죠. 도체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하고요. 자, 그 다음 부도체로 이용해서 제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반도체를 이용해서 빛을 방출해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서 요 페이지 질문 9번 10번 9번에 5번 10번에 3번 내가 답 얘기 안 했었나? 왜? 뭐 어떤 거? 10번에 10번에 니켈 있잖아요. 니켈 금속이에요. 전기 전도도가 높죠. 또 질문 7번? 7번에 자, 7번에 불순물을 첨가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A가 순수 반도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의 애를 넣었어. 예, 그럼 C는 N형 반도체고요. 그죠? 그 다음 아니요는 P형 반도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순수 반도체 맞고요. B는 A보다 전기 전도성이 높죠. 자, 순수 반도체보다는 불순물이 들어있는 반도체들이 전기 전도성이 더 높아요. 자, 그리고 첨가하는 불순물 원소 원자과 전자가 B가 C보다 한 개가 많다 그랬는데 두 개가 C가 B보다 두 개 많은 거죠. 또 질문. 자, 없으면 1등급 가보자. 1번이에요. 틀린 사람 손? 없어? 자, 1번 볼게요. 일단 이게 다이오드라는 걸 잘 보세요. 다이오드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니? 다이오드라는 건 한방향성이야.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반대편으로 전류가 안 흐르게끔 해줘. 오케이? 자, A랑 연결을 했대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A와 연결했더니 P는 불이 켜지고요, Q는 불이 안 켜졌어요. 그 얘기는 X는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죠. Y는 전류가 안 흘렀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얘는 켜지고 얘는 안 켜지고요. 자, 그런데 B에다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를 B 쪽으로 연결하면 전류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아까는 이쪽으로 갔잖아요. 전류가 반대로 가니까 이건 전류 자체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다이오드는 한 방향성으로만 흐른다 그랬죠. 반대쪽으로는 안 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얘는 둘 다 안 켜져요. 아이고. 자, 그래서 1번만 A는 정류작용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다이오드가 정류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이오드가 하는 일이 정류작용이에요. 자, 또 2번 가자. 자, 2번에는 5번이에요. 틀린 사람 손? 질문 손? 정말 질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질문 없어? 자, 3번에는 5번이에요. 또 질문 손? 잘 맞네. 4번에는 3번이에요. 3번. 질문선. 어디 보자. 어떤 제품의 AB부터 ABC 성질을 나타낸 거다. A는 전류가 흐른다. 도체. A에 대한 도체 써주시고요. B는 손가락 터치에 의해서 전류 감지하다.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 C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그랬어요. 이건 부도체예요. 그죠? 자, C는 태양전지를 외부 충격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도체에 대한 거고요. A는 온도 변화에 휘어지는 바이메탈 소재로 사용되어 전기 회로를 이어주거나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바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해? 금속을 이용하죠. 너희들 바이메탈이 뭔진 기억이 나니? 바이메탈?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서로 붙여가지고 열이 가해졌을 때, 가열이 됐을 때 팽창이 긴 게 있고 팽창이 짧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짧은 쪽으로 휘어지는 거, 이게 바이메탈이었죠. 그래서 온도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 제어할 때 쓰거나 아니면 화재 경보기 할 때 쓰거나, 이게 바이메탈이었어.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자, 하여튼 이 바이메탈은 그러니까 도체예요. 금속 이용하니까요. 자, 그 다음 B는 다양한 센서. 그렇죠. 반도체는 다양한 센서로 이용되고 있고요. 디귿 투명성은 C만 가지는 특징으로 거실의 통유를 이용하여 외부를 볼 수 있습니다. 얘들아, 투명성은요 부도체만이 가진 특징은 아니에요. 반도체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 터치 스크린의 투명 전극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형태인데 얘네들은 투명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었어요.